네, 11월 29일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좀 안전하게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는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봉상으로 볼 때도 지금 3개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단기적으로 볼 때도 2개의 헤드앤숄더 패턴처럼 이렇게 그 2개의 고점을 찍고 떨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아직 헤드앤숄더는 아닌데, 헤드앤숄더는 요런 거를 헤드앤숄더라고 하고, 역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헤드앤숄더는 아닌데 이렇게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일단은 요런 그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여기서 강하게 뚫어주면 좋은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의 하락도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뉴스는 아닌데,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좀 아이러니한 뉴스인데, 델타 변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증시와 코인 시장을 끌어왔던 유동성 공급을 이제 줄이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흐름을 이제 잘라내는, 솎아내는 이 흐름에 어느 정도 조금의 그 좀 시기 조절이나 완화 조절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직 주식시장 역시 무너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코인 시장은 역시 더더욱더 아직 무너질 시장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그 생각에서는 여기서 무너진다면 주봉상 일단은 6천 초반 라인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5천 라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조정이 어디까지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5천까지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6천 초반에서 마무리를 짓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6천 초반에서 끝내고 올라가는 흐름이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락을 하면 조금씩 모아가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이브 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상 여전히 조정은 염두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정도 흐름에서 6천 초반이죠. 6천에서 6,500 사이, 6,300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 마무리하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아직 강한 돌파가 나오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보면 또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점쟁이 도사처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겁먹고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세가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5일선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RSI 지표도 지금 46 정도이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도 바닥에서 움직이면서 이제는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흐름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쫓아가서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을 건데, 하이브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좀 잘 모르겠는 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이브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를 보면 SK 스퀘어가 이제 코빗과 온마인드에 투자를 하면서 재상장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재상장을 했는데, SK 스퀘어가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서 기존 법인이 이제 존속 법인이 SK텔레콤이 있고,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해서 일부가 이제 나와서 SK 스퀘어라는 법인이 신설 법인으로 이제 생긴 겁니다. SK 스퀘어가 이제 하이닉스의 지분을 2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SK 스퀘어가 이제 재상장과 동시에 호재를 한번 딱 터뜨려 줬는데, 여기서의 뉴스가 코빗,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의 35% 지분 인수를 했고, 카카오 계열사 넵튠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온마인드에 SK 스퀘어가 40%의 지분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온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휴먼 제작하는 회사고, 소위 말해서 요즘에 광고 보면 실제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춤추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사이버 그 휴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메타버스와 연결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넵튠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카카오 입장에서 이제 손자회사 같은 거죠.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내년부터 2022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해서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 크게 소득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일단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코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랑 관련돼서는 일단 기타 소득으로 확정은 됐고, 이게 유예가 된 건데,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가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브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BTS를 주 필두로 커 나간 그 기획사죠. 엔터 기획사죠. 그 하이브가 여기 제가 그래서 주식도 캡처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NFT 시장과 관련해서 섹터가 급등을 하고 국내 코인도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BTS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가 그 NFT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딱 터지면서 동명의 하이브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BTS의 하이브는 HIVE가 아니죠. HYV입니다. HYB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동명의 하이브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름이 같아서 급등을 하기보다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근에 그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는 웹 3.0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하이브 자체만의 호재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좀 순환매장세, 주식으로 따지면 순환매장세, 내지는 코인으로 따지면 약간 펌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일단은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3월에 나온 그래픽 기반의 소셜 블록체인입니다. 오픈소스 개발부터 소셜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오랫동안 바닥에서 기었던 종목입니다. 동명의 회사가 존재를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관심 등으로 하이브 코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또 그것과 동일하게 2020년 3월에 나온 코인으로서 그 연한도 히스토리도 길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2020년 3월에 스팀이 트론 재단에 인수가 됩니다. 저스틴 선이 이제 그 대장으로 있는 트론이죠. 트론 재단에 인수가 된 다음에 스팀 커뮤니티에서 이에 반발을 하면서 적대적인 하드포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팀이 또 급등을 하게 되고 이제 기존 체인에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기술적 문제랑 어떤 네트워크 운영 등을 분리를 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게 하이브 네트워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팀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정통성을 계승한다 라는 것을 이어받으면서 기존의 스팀 보유자는 에어드랍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트론 재단이 관리하는 스팀잇 지갑에서는 에어드랍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스팀은 디포스 협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었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각자 보유량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선출된 대표자는 노드 운영을 하거나 블록 생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탈중앙화적인 스팀잇을 저스틴 선이 트론의 저스틴 선이 이걸 매수를 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 부의 스팀 토큰을 쥐고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반발이 시작됩니다. 스팀 커뮤니티에서. 결국 스팀의 하드포크로 하이브가 탄생을 하게 되고, 2020년 3월 비탈릭 부테린이 스팀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역사에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하이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작년 3월부터 5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 기회에 스팀 이용자가 하이브로 옮겨가는 게 어떠냐 하면서 한번 톡 건드렸고, 저스틴 선이 이번 기회에 이더리움 이용자가 트론으로 옮기는 건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통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특히 코인 시장과 관련된 어떤 법인의 이제 대장들이, 주로 창시자들이나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 좀 세련된 게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인 설전을 많이 벌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2020년 5월에 업비트에 상장이 되고 8월에 빗썸이 상장이 되면서 이후에 후오비,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면서 현재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에 그 이면에는 NFT 관련 섹터가 뜨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웹 3.0과도 연관이 됩니다. 웹 3.0 코인이 어떤 거냐? 웹 3.0이라는 게 기존의 1.0과 2.0이 있었다는 건데, 1.0에서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거나 입출금, 거래, 보관, 탈중앙화, 위변조 방지 기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에서는 본격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정보 공유, 플랫폼, 의료 데이터 관리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뻗어나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3.0에서는 NFT, Non-Fungible 그 토큰이죠. 그 다음에 디파이, CBDC, 중앙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CBDC,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까지 이제
뻗어 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산업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하이브와 앵커, 스토리지,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4개 코인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요 4개 코인들 보시면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가 급등을 했는데, 차트를 볼 때 개인적으로 차트까지도 이제 같이 보는데, 차트상으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제부터는 내공이 상당한 투자 고수나 내지는 단타의 트레이더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이브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브 코인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그 다음에 다음 순환매를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하이브가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하이브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줄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과감하게 들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아까도 일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1,500원 밑에서 출발했다고 쳐더라도 4,000원까지 뚫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3배 이상은 갔습니다. 물론 보통 이제 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5배에서 6배는 예사로 가기 때문에 아직 남았다라고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RSI 지표도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요 과열 부분까지 올라갈 양상이 충분히 있고, 게다가 스토캐스틱 지표도 단기적으로 꺾이면서 지금 올라가려는 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하이브 코인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확실하지 않은데,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확실하지 않은데 굳이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기존 전 고점인 여기를 지지받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원 선 언저리에서 한번 이때 못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는 요 2,000 언저리 선에서 매수를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요 이후는 트레이더 고수나 단타를 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뉴스핌 기사인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사파가 나와서 이렇게 저장을 해 왔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NFT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인데 11월 19일 뉴스핌 기사고 여기에 들어간 사파인데, 한번 간단히 정지 누르고 한번 간단히 보시고 관련된 사업이나 코인,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재테크의 주식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신 분들은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를 또 안 하신 분들은 요런 거에 염두를 해서 주식 투자에도 응용을 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이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